자, 오늘 취준생들이 제게 자주 묻는 질문 100가지.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 팀장님,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제게 많이들 해주시는데요. 자, 오늘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면접을 준비하시면서도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할 틀 두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건 참고로 제가 1강에서 소개했던 그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1강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벤 다이어그램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1강에서 자기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 표시된 벤 다이어그램을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아니,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해하는 1번, 자기 분석을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여러분들께서 선택한 직무를 이해하는 방법을 말하는 2번, 직무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취업을 준비하실 때 이 그림만 기억을 하시면 채용 담당자가 던지는 질문의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걸 직무 역량적인 관점으로 풀어봐야 하는데 역량의 관점으로 이 그림을 다시 표현하면 다음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1번 자기 이해는 소프트 스킬과 관련이 있고 2번 직무 이해는 하드 스킬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1강에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스펙과 경험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분들에게 쓴소리를 했어요. 지금 이 그림으로 다시 쓴소리를 하자면 그분들은 스펙과 경험에서 얻는 하드 스킬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소프트 스킬은 도외시한 채요.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나 면접관의 질문에 답변을 하실 때, 그러니까 1번 문항이 소프트 스킬을 묻는 질문인지 하드 스킬을 묻는 질문인지 면접에서도 면접관이 질문을 던졌을 때 저 질문이 소프트 스킬을 체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드 스킬을 체크를 하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이 틀을 잡고 기준점을 잡고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이 중요하게 여기는 역량은 정량적인 역량을 말하는 하드 스킬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역량을 말하는 소프트 스킬도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잘 안 믿으시는 경향이 있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역량 빙산 모형이라고 불리우는 모델인데요. 이건 제가 만든 개념이 아니라 라일 스펜서 그리고 시그넷 스펜서라는 이 두 학자분께서 Competence at Work라는 책에서 만든 이제 처음으로 소개한 이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어떤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감춰진 부분과 드러난 부분 두 가지를 평가를 해야 된다. 감춰진 부분은 자기 개념, 특질, 동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드러난 부분은 기술과 지식 같은 역량을 말한다라고 지금 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표면, 바깥에 있는 역량은 개발 가능성이 높고 이 안에 내면에 있는 역량은 개발이 어렵다라고 이 학자분들께서 정립을 한 겁니다. 제가 이 모델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현대사회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정말 많은 기업들에서 역량을 체크를 하잖아요. 역량을 평가하고 어떤 지원자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떤 인사 시스템을 통해서 평가하고 채용하고 선발하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데 이 과정, 이 역량에 대한 기준이 지금 역량 빙산 모형에서 많이 출발을 했어요. 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저는 좀 앞에서 지금 보시는 그림이 자기 개념 특질 동기와 같은 조금 어려운 개념이어서 저는 지금 다음과 같이 조금 쉬운 용어로 치환시켜가지고 역량 빙산 모형을 다시 소개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 아래, 이 빙산의 아래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성격, 가치, 뭐 동기, 자기 이미지와 같은 조금 추상적이고 정성적인 역량의 소프트 스킬을 말을 하고 빙산의 일각에 해당하는 이 수면 바깥에 드러난 역량은 기술과 지식과 같은 하드 스킬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음. 만약에 기업이 여러분들의 하드 스킬만 알기를 원했다면 그냥 자기소개서 뭐 1차 면접, 2차 면접, 3차 면접까지 볼 필요도 없이 그냥 경력 기술서 문서 한 장으로 깔끔하게 채점을 할 거예요.
하지만 기업이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지고 자기소개서를 평가를 하고 면접을 여러 차례 보고 인적성 검사까지 보는 거는 여러분들의 소프트 스킬을 평가하기 위한 거예요. 이 소프트 스킬은 성격, 가치, 동기, 자기 이미지와 관련된 역량을 말을 하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자주 보여드리는 테이블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을 구분한 테이블이에요. 제가 이제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을 처음 접하는 이 용어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테니까 제가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 하드 스킬은 스펙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하드 스킬은 스펙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대학교에서 전공을 하시면서 얻었던 지식, 여러분들이 실무 경험을 하시면서 얻으셨던 어떤 기술들, 혹은 공모전을 준비하시거나 뭐 자격증을 준비하시면서 얻으셨던 그런 전체적인 그런 기술적 지식들을 특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지식들을 하드 스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소프트 스킬은 여러분들이 인생의 전반적인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는 역량들을 말해요. 정성적인 거. 정량적인 게 아니라 정성적인 거. 분명히 뭔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인데 남들에게 말을 할 때 뭔가 궁색할 수 있는 거. 뭔가 애매모호하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역량을 소프트 스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되실까요? 제가 첫 강에서 보여드렸던 그림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 하드 스킬은 결국 직무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하드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교육과 훈련을 받으셨고 어떤 경험을 통해서 습득을 했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소프트 스킬, 인생의 전반적인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는 역량을 말하는 소프트 스킬은 자기 분석, 여러분들 스스로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이거를 지금 소프트 스킬을 유난히 강조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일단 기업에서 원하는 역량이 기업이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체크하고자 하는 역량이 소프트 스킬일 뿐만 아니라요. 자기소개서 문항들 있죠,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문항들의 거의 80%가 소프트 스킬과 관련된 역량이에요. 나머지 한 대략 20% 정도가 하드 스킬 관련된 역량이고요. 제가 예시를 그래서 가져와 봤어요. 지금 보시는 자기소개서 문항은 1번, 2번, 3번이 있죠? 1번, 2번, 3번은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출제되는 문항을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지 기술해 주세요. 라는 문장은 여러분들의 어떤 커리어, 어떤 하드 스킬을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프트 스킬, 더 정확히는 여러분들의 동기라고 하는 건 모티베이션을 말해요. 모티베이션에 입각한 가치관이 무엇인지 등을 체크를 하고자 하는 문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건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요소니까 하드 스킬이 아니라 당연히 소프트 스킬을 묻는 문항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2번을 함께 볼까요? 2번, 지원 분야를 선택한 이유와 본인이 해당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기술해 주세요라고 지금 출제가 됐죠, 문제가.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지금 두 가지를 묻고 있는 걸 지금 파악할 수 있으셔야 돼요. 2-1번이라고 제가 얘기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2-1번은 여러분들이 지원 분야를 선택한 이유를 물은 거고요. 2-2번은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물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지원 분야를 선택한 이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직무 혹은 직무나 산업에 대한 지원 동기를 묻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2-1번은. 자, 지원 동기는 여러분들의 가치관들 중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 중에서 일과 관련된 가치인 직업관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래서 2-1번도 소프트 스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2-2번은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니까 지원 동기를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이 업무를 그 분야에서 전문성, 이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쌓았는지를 지금 뭐 객관적으로 전달하면 되니까 저는 2-2번은 하드 스킬을 정리할 것을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제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드리는데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이거 하드 스킬이고 이거 무조건적으로 소프트 스킬이다 이렇게 흑백 논리에 입각해서 구분하는 건 별로 좋진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자기소개서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길러드리기 위해서 제가 흑백 논리에 입각해가지고 소프트 스킬과 하드 스킬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질문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역량들을 풀어주셔라 라고 제가 가이드를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그룹 과제를 수행하면서 혹은 그룹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해 주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과제나 프로젝트란 용어가 나와가지고 이 문항을 하드 스킬 관점으로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방법이에요. 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력기술서나 이력서에서 하드 스킬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제나 프로젝트를 물어본 거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여기서 3번 문항에서 초점을 두셔야 될 거는 이 그룹, 그룹, 여러 명. 여러 명이서 함께 했던 과제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발생했던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상세하게 기술해 달라는 거예요. 이건 소프트 스킬 중에 자기 개발 역량도 아니고 뭐 문제 해결 역량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문제 해결에도 나왔으니까. 근데 그룹이라는 용어가 지금 첫 번째 키워드로 나왔기 때문에 팀워크 역량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다른 팀원들과 발생했던 어떤 갈등,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라든가 서로가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발생했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정확하게 기술을 해주시고 그 어려움을 그 갈등을 어떻게 조율해 나갔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내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이 소프트 스킬 문항은 제가 나중에 다른 문항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하드 스킬과 다르게 객관적인 팩트만 전달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구구절절하게 스토리텔링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어떤 팀워크 역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걸 입증을 할 수가 없는 역량이잖아요. 뭐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팀워크를 위한 그쵸? 의사소통 역량을 위한 자격증이나 뭐 물론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만의 구체적인 노하우나 구체적인 패턴, 솔루션을 알고 싶어가지고 이런 문제를 지금 자기소개서에 출제를 하는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웠던 경험, 그걸 기억을 해내신 다음에 3번 문항에 여러분들의 소프트 스킬적인 관점으로 스토리텔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결론을 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은 오늘 두 번째 질문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작성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론을 정리를 해드리자면, 두 가지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더 정확히는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 제가 슬라이드에 준비한 참조 칼럼을 참조하셔가지고요. 이 칼럼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한번 메꿔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